누군가에게 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 바로 직전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그냥 말하지 말까? 망설였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취약해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불편함 속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아니, 어떻게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강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 거예요. 먼저 취약성이랑 나약함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우리 삶의 진짜 무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사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취약성이랑 나약함을 그냥 똑같은 거라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과연 이 둘,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판단의 종류에 있어요. 자, 여기 왼쪽을 한번 보세요. 나약함. 이건 뭐냐면 너는 부족해, 너는 글렀어 하고 딱지를 붙이는 일종의 도덕적 판단이에요. 결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고 자꾸 숨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른쪽의 취약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나는 지금 내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겠다고 결심하는 가치 판단이에요. 진정성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행동인 거죠. 하나는 우리를 숨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게 만듭니다. 방향 자체가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걸 병적으로 무서워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 문화 깊숙이 박힌 어떤 잘못된 믿음, 즉 신화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라요. 혼자서도 강해야 해. 남한테 기대는 건 약한 거야. 이런 거요.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남자가 감정을 드러내는 건 터프하지 못한 거라고 가르치죠.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는 특정 집단에게 나약하다는 꼬리표를 붙여서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취약성을 두려워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점점 진짜 내 모습을 감추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 보이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 두려움이 우리를 꽉 붙잡고 놔주질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취약성은 우리가 숨겨야 할 약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굉장히 용감하고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취약성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바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가 이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내 진짜 감정과 욕구를 마주하겠다 하고 마음먹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다들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속에 두꺼운 갑옷 하나씩 입고 살잖아요. 그쵸? 그런데 취약성을 실천한다는 건 바로 그 갑옷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나,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엄한 나와 만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는 대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크리스틴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직장에서 무릎이 너무 아팠는데 해고될까봐 상사한테 말을 못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권력 관계가 진솔함을 어떻게 억누르는지를 볼 수 있죠. 솔직하게 내 상태를 말하는 것보다 당장 내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다음은 스테파니의 이야기인데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보여줘요. 한 워크숍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아픔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흑인 참가자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 경험을 털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에서는 백인의 연약함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건 진정한 취약성과는 정반대에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가 먼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대화의 토점이 고통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즉, 연결이 아니라 방어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취약성이 그렇게 좋은 거면 그냥 아무한테나 내 속마음 다 털어놓으라는 건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나눔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취약성이 그냥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정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핵심에 바로 분별력이 있거든요. 진짜 취약성은 그냥 감정을 빵 터트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신중하고 의도적인 과정이죠. 여기 3단계를 한번 보세요. 첫째, 일단 남한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감정이 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둘째,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나랑 상대방, 그리고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냥 속 시원하자고 털어놓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누구랑 나눌지 선택하는 겁니다. 이 의도적인 선택, 이게 바로 무분별한 폭로와 진정한 취약성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취약해지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선물이 찾아오는지 그 궁극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어린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아버지 크리스티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취약성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정말 가슴 먹먹하게 보여주는데요. 아버지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끔찍한 현실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힘이 시작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아빠 옆에 붙이고 싶어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보통의 부모라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이의 두려움을 덮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답했죠. 아들의 취약함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취약함으로 온전히 받아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두려움을 넘어선 가장 깊고 진실한 연결입니다. 결국 이 용기 있는 선택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보상을 가져다 줘요. 사람들하고 더 깊이 연결되고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까지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가면을 벗고 더 솔직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숨기려고 했던 취약성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연결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용감한 길이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숨겨온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 이야기를 정말 믿는 단 한 사람에게 꺼내놓기로 결심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답은 없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진짜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